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2017년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영초사 제12기 3차가 아니고 4차 워크숍입니다. 요새는 자꾸 날짜를 하고 숫자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4차 워크숍.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강의도 하고 쌤들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또 그 최장을 주로 합니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간장도 복습을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선생님이 덜 오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씩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초음파 그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초음파 제가 번역도 하고 우리 병원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99년이고 그 다음에 책을 처음 쓰는 것은 이제 99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초음파 책이 아니고 제일 처음 초음파 책을 쓰는 거는 제가 대구에 기독교 방송에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생방송에 한 몇 년간 한 3년간 출연했습니다. 생방송에 일주일에 한 번이죠. 그때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 이제 할머니들하고 이제 전화를 받잖아요. 건강 상담이죠. 하면 이제 제가 전화로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출연할 때 이제 제가 뭐 강의 원고도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 안 오면 또 간단하게 이제 제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코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만들어가 그 원고를 이래 쭉 모아놨다가 나중에 원고량이 상당히 많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책을 낼 때 저는 책을 낸다 하는 거는 용기를 가진 것은 그 가대학 때 책을 내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본과 1학년 때 우리 경북의대 예방의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도 교수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유신 시대라서 교수님들 다 학생들 전부 다 몇 명씩 이제 동태파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학생을 만나가 보고서를 뭐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담당 쌤이 예방의학 교수님인데 좀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 한 6명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주로 뭐 이야기하는 게 뭐 자기가 월남전에 참 전에 있던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시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야기하다가 뭐 서로 이제 뭐 학생들 근황 묻는다든지 뭐 잘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거를 묻는데 이야기하다가 제가 보고 제가 이제 일본어를 조금 배웠다 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잘됐다. 내 일 좀 해주라. 거기서 자기 이제 일본 책에 학교 건강보험, 학교 건강관리하는 조그마한 핸드북 같은 거, 그걸 내한테 주면서, 야, 이거 번역할 수 있겠냐? 그런 거. 또 보니까 굉장히 쉬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해드리죠. 그래, 좀 부탁한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책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라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일본어를 배웠는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했지요. 일본어를 배웠는 동기는 가대학 예과 2학년 때가 73년입니다. 73년 10월 16일 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했거든요. 휴교를 내려가 우리도 학교 가는데 갑자기 학교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학교 폐교됐으니까 휴게됐으니까 학교 오지 말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해요. 놀러 다니죠. 근데 사실 뭐 돈도 없는데 놀러 다녀봐야 빠른 거 아닙니까? 대구에 동성로가 이제 서울에 명동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려서 다방이나 죽치고 할 일도 없죠. 돈이 있어요. 놀러도 다니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기껏 다방 가는 거죠. 뭐. 그 옆에 이제 한일로 이렇게 극장 앞에 지나가니까 그 당시 ECA라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ECA라고 동성애인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영어 뭐 불어 뭐 이런 학원이래.
그래 가리지를 이렇게 주는데 그 아줌마도 가리지만 안 줍니까? 학원 가리지에 이제 일본어 뭐 교실이 있다 이랬더니 그래서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남는 게 시간이고 일본어는 한번 배워볼까 싶어 학원을 등록 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저희 그 일제시대 때 선생을 좀 하신다고 분이래. 좀 바삭마르고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러더니 이제 박성범 포전 일본어 교본 하는 책. 그 당시에 일본어 교재가 지금 뭐 산더미 저랬지만 그 당시에 일본어 교재가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박성범 포전 일본어 교. 그분은 이제 한국외국대학 그 일본어과 과장님이신 그 박성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 책이 이제 포전 교본이. 그래 그 책을 가지고 이제 2달간을 배웠어요. 2달인데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때문에 그거니까 완전히 뭐 일본 사람이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가르칠 줄 잘 모르죠. 어떻게 가르치냐면 책 보고 그저 우리 보고 그냥 뭐 애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동사 변화 뭐 이런 거 전혀 잘 몰라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한국학을 전공한 사람은 한국말을 가르치지 아무것도 안 했는 그냥 일반 아저씨 보고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변화라든지 동사 변화가 못 가르치잖아요. 그냥 뭐 그대로 배웠어요. 2달간. 근데 우리 때는 좋은 점이 그 한자를 우리 국민학교 때도 중학교 때 교과서에 전부 다 한자 반틈, 한글 반틈이거든요. 그래서 한자 어릴 때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는 한자가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시골에도 전부 다 한자고 그러니까 한자는 원래 한국말이다 생각했어요. 그래 일본어 배우니까 한자가 뭐 별로 장애가 안 되죠. 토시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자는 그대로. 그래서 나는 이제 해아를 배웠는 게 독본을 먼저 배웠는 시기죠. 지금도 해아를 잘 못합니다. 해아는 잘 못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책은 잘 봅니다. 특히 제일 잘 보는 게 어까디아 이런 책. 이런 책은 의학책은 너무 쉽거든요. 우리와 해리슨 시설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비스톤 이건 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잘 볼 수 있는 건 신문은 잘 볼 수 있어요. 신문은 비교적 이 문어체 아닙니까? 국어책 아니죠. 그 다음에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일본 우리나라 같은 월간 조선이 뭐 신동아 같은 그 문해춘축한 일본 월간지 그런 거는 보기 쉽거든요. 문장이 그 문어체가 국어체가 아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소설 만화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일상회화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잘 못 봅니다. 그러게 뭐 이런 거는 잘 보죠. 그래서 이제 일본어를 좀 배워가 그 책을 이제 번역해 드렸더니 선생님이 이제 잘 수고했다 하더니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더니 왜냐면 내 책은 그 번역했는 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한국에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보건계통 논문을 하고 또 보건계통 교재를 복사를 해가 그걸 가위로 오리고 그 다음에 A4 용지를 잘 깔더니 거기다 내는 거하고 풀로 붙이고 또 책에다가 완전히 짜집기를 하시는 거라요. 그렇게 내는 거하고 또 이제 책 있는 걸 이제 가위로 오리고 복사해가 오리가 풀로 직접 붙이더니 이제 묶으시는 거래요. 그래서 보기 기도 안 찬 거예요.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무 그 내용을 그냥 짜집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 조금 더 지나니까 책 나왔다고 한 번 주시는 거래. 기도 안 찬 거예요. 기도 안 찬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책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가위와 풀이 있으면 책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중요한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뭡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때 책 낼 때는 원고지 모아놨는 걸 풀로 붙여가지고 이제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처음에 책을 내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가 책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동기가 경북대 국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국문과 교수한테 책 한번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아는 출판사를 연락을 해줄게. 출판사 사장이 대구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 출판사예요. 출판사는 그냥 뭐 영세 업자죠. 인쇄골목에 있는 영세 출판사인데, 그래서 나를 만나더래. 하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 그래, 책 몇 권 내실 겁니까? 뭐 A 1권, 2권 합쳐가지고 한 500권 정도 1000권쯤 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사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돈 얼마 내십시오. 돈 얼마 주는 게 아니고 돈 얼마 돌라고 말이에요. 그게 자비 출판이에요. 출판이 이제 자기 돈 내가 출판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팔아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죠. 정산하는 거죠. 그게 내가 이제 책 내는 돈을 전에 부담하고, 그 다음 그 책이 팔리는 걸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내하고 이제 돈을 내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그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냈더니 이제 이 책이라 하는 게 중요한, 출판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내면 그 책이 이제 도매상을 거치게 돼요. 도매상을 거쳐가 이제 책 서점에 깔리잖아요. 좋은 출판사에 해야 책을 좋은데 이제 유통이 잘 되고, 출판사 후지면 이제 잘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라 하는 것은요, 교보문고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앞면에 그 책을 전시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 마트나 백화점에 자리를 어디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백화점 저 구석에 처박히면 안 팔리죠. 그다음 물건도 마찬가지, 상품도 제일 앞에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사죠. 저 구석에 문지 묻고 있으면 아무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지방의 출판사 유통망이니까 아무래도 책이 잘 깔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고 난 뒤에 좀 팔렸어요. 그래도 제법 한 그럭저럭 팔리는 게 내가 봐서 1000권 중에서 한 반 정도 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책은 이제 선물로 이제 전부 다 친구들하고 아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 돈은 못 버리고 약간의 손해를 봤습니다. 약간 자비 출발이고 약간 큰 손해 안 봤어요. 물론 이제 고생해가 썼지만도 뭐 약간 손해. 근데 결정적으로 큰 손해를 받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책을 딱 내가 이제 그 책에 그 뭡니까, 그 방송국에 이제 갖다 한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몇 권 주고 또 방송국의 본부장, CBS 본부장님한테 또 책 하나 냈습니다. 그러고 추천서도 한번 써달라 했거든요. 그래 추천서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책이 이제 그렇게 당연히 이제 방송국 사람이 이제 야, 책 내는데 출판 기념이 하면 해야 돼. 거기서 완전히 덮었었습니다. 출판 기념에 그 사람들 가가 시커멓게 보니까 돈이 엄청 남았어요. 그래서 책 냈는데 돈보다 출판 기념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혼나고 나는데 다시는 책 나오다 출판 기념이 안 냅니다. 두 번째부터는 절대 안 냅니다. 완전히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책을 2권을 내고 났는데 책 내는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책을 내는 것은 제가 이제 메디슨의 전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병원에 초파 정례를 모았더니 그걸 이제 메디슨에서 이제 출판을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메디슨 지금 보고 책 내주겠습니다. 고마운데 내가 돈을 얼마 내면 되겠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출판시가 아이고 원장님한테 돈 받고 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내드리고 책을 100권을 원장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나는 엄청 좋았죠. 전번에는 내 돈 내가 책한테 공짜로 된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고맙다. 그럼 내가 책 내자. 책을 냈는데 그게 정례집이었습니다. 복부촌파 정례집. 그 당시에는 종이가 최고급 아트지로
아주 잘 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초음파 책이 몇 권 없었습니다. 심찬쌤 복부 초음파 책하고 서울대학의 그 누굽니까 유명한 그 선생님 책하고 몇 권 없었어요. 책이 초음파 책이 한 5권 정도 있었는데 이제 오리지널 책은 한 3권 정도 되고 일본 책 번역했는 게 한 2권 정도 있었고 전부 다 거기 정례집이 아니고 교과서였거든요. 나는 그때 만드는 게 이제 정례, 우리는 정례였어요. 그래서 책을 냈더니 내기 전에 제가 조금 이제 이 영상의학과 모 선생님한테 유명한 선생님한테 그 책을 한번 내려고 자문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를 가지고 이번에 책을 한번 내시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아 교수님이 더 내보다 선배지죠. 내보다 한 몇 년 선배. 책을 쑥 보더니 야 뭐 별로 뭐 허접한 책이래. 그 내용이 뭐 헤파티시스트, 뭐 리날시스트, 뭐 이런 게 해방제고 막 이런 게 교수님 너무 쓰러서 뭐는 너무 뭐 그냥 흔해 빠진 뭐 지비스트 뭐 이런 거니까 뭐 이까 책이 되겠나 이까 싫은 거는 별로 탐도 그리고 뭐 코가 석자로 빠져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내겠다 하는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냈더니 뜻밖의 책이 너무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 내용이 이제 정례집이었고 읽기가 쉽고 두 번째는 무료 책입니다. 판청형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엄청 나갔어요. 한 3,000권 정도 나갔거든요. 지금도 그 책을 가끔 보면요. 내 책을 복사해가 보시는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3,000권이 나가. 나는 이제 100권을 받아가 이제 선물로 의국이하고 이런 데 선물로 깔았죠. 깔고 나니까 뭐 공짜로 주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나는 이제 책을 한 권 두 권 남겨놓고 집에 한 권 갖다 놓고 한 권은 이제 내 그 책장에 꼽아놨는데 하루는 우리 선배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야 김일보이 너 책 냈다면서 예 그러니까 책 한 권 주라 그러니까 에이 책 없는데요. 또 보더니 야 여기 있고 방금 쓰여줘. 뺏겨버렸어요. 완전 강탈당했죠. 뭐 뺏어가는데 뭐 가져가지 마십시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 꼼짝없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한 권 딱 남았습니다 집에. 근데 지금도 그 책이 참 그 책 때문에 제가 굉장히 초음파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은 돈을 받고 책을 썼습니다. 그 이제 서울 순천향에 그 초음파 그 워크숍 하는데 거기 갔더니 영문각이라는 출판사인데 그거는 조만한 출판사입니다. 심찬섭 책은 거의 다 영문각에서 냈거든요. 그래서 영문각의 그 사장님이 나를 그 영문각에 책 팔러 왔다가 내보고 아우 김일봉 선생님 요번에 책 뭐 냈다면서 우리하고 책 한 권 내줘 그런 거를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가 정례집 그것도 정례집이었습니다. 정례집을 내가 제법 좀 팔렸습니다. 돈도 좀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비 출판이고 내가 이제 처음으로 책을 내가 돈을 벌였죠. 얼마 벌지를 못했습니다. 책은 원래 의학책은 팔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의학책이 1,000권 팔리면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1,000권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시하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음파책은 좀 잘 팔립니다. 의학책 중에 제일 잘 팔린 책이 뭐냐면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학 교수님하고 저희 대가 짓는 지금 교재니까 학생들 안 살 수 없잖아요. 요새는 또 뭐 카피해가 많이 봅니다만 교재가 제일 많이 팔리죠. 그래서 책이 그건 좀 팔렸습니다. 내가 책을 이제 내기로 생각했는 동기가 하나는 제가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가가 동경에 갔습니다. 동경에 서점에 딱 갔더니 이제 일본에는 출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책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보죠. 그 서점에 가가 이제 초음파나 CT 책을 봤더니 복부 CT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복부 CT 책을 또 보니까 책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책이 소판이냐 재판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책은 초판으로 운명이 끝나지요. 재판을 낸다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아주 이 책이 상당히 팔려야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책은 초파도 운명이 끝납니다. 재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1세, 2세, 3세 하는 게 있죠. 1세, 2세, 3세는 책이 한 1000권 8일조라고 1000권을 찍었는데 많이 팔리는 그러면 또 찍는 거야. 그게 2세라 3세. 그러면 책을 보고 재판이나 3판 이래 되면 이 책은 정평이 있어가 이제 롱셀러죠. 그 다음에 1세, 2세, 3세 가기 때문에 이거는 뜻밖의 출판사로 좀에 팔릴 줄 알고 좀에 찍었더니 왕창 팔리가 급하게 또 찍었는 거죠. 그거죠. 예, 그래서 책을 또 봤더니 총 복부 CT 책인데 3판이 됐어요. 3판을 하면 책이 정평을 받은 책입니까?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 싶어 또 보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는 책이라 하는 건 적어도 우리 서울에 있는 서울대나 연대나 가톨릭이나 최소한 한양대 이 정도 되는 선생님이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선생님이 그래도 책을 내야 되고 뭐 지방에 허접한 쌤은 책 낼 그게 안 되는 거로 그래 생각했는데 이번에 양력이 너무 이상해. 일본에 이제 홋카이도 대학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코다테 있는 시립병원 우리나라 무슨 서울 대구 시립병원의 방사선과 의사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학력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홋카이도에 나와가 이제 하코다테에 있는 그 조만한 그 시립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그때 뭐 외국에 유학했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교수님 한 적도 없고 그냥 양력이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책을 복부 CT를 찍고 3판을 찍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일본은 우리하고 좀 틀리는 거라. 그래서 책을 봤더니 상당한 선생님이 일본에는 이제 책을 낸 선생님 저자가 동경이 아니고 오사카 온대 일본 전역에 걸쳐서 교수님들이 책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이제 이 레벨이 평준화되어 있구나. 우리는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있는 이런 분들도 책을 낼 수 있구나. 여건이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책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문학의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을 내는 건 어디서 냈냐 하면 법문사 이퍼블릭 혹시 옛날에 법문사가 그 책 수입 도서를 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나도 이제 과대학 다닐 때 법문사에서 수입했는 책을 공부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원서는 법문사가 수입 많이 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출판으로 돈 버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장님 그 밑에 있는 정문이 물어볼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답니다. 이 사장님이 땅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이 땅이 그 당시에 후진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이 중심가가 되고 지금 목동에 무슨 목동에 SBS 있지 않습니까? 옆에 큰 빌딩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래서 출판을 해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아니요. 출판을가 돈 됩니까? 사장님이 땅을 잘 보셔가지고 그래가 돈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문사 이퍼블릭 법문사인데 그 법문사에서 책을 냈어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찾아오더라고요. 찾아가 우리 출판사하고 책을 내자. 그래서 출판사에 책을 내보면요. 이 좋은 출판사하고 나쁜 출판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은 출판사는요, 특히 법문사 같은 데는 이제 책값의 10%를 인세를 줍니다. 굉장히 좋죠. 어서는 책값이 비싸잖아요. 5만 원 이래 되면 한 권에 5천 원을 줘요. 그렇게 그것도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지급을 해주는 거래요. 그렇죠. 나쁜 출판사 어떠냐 하면 10%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책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출판사 들리지만 책이 10만 원짜리 같으면 보통 이제 서점 도매상에 깔 때는 한 10만 원에 까는 게 아니고 한 6만 원 정도 깔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이렇게 갑니다. 60% 깔거든요. 그럼 내한테 줄 때는 6만 원에 10%를 줘요. 그렇게 이제 프로가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후진 출판사는 돈도 잘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책 내놓고 돈도 잘 안 주는 그런 좀 뭐랄까나 불실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출판사에 넣어야 책이 잘 깔리고 또 책값도 잘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문사에서 출간 책을 내가 제법 잘 팔렸습니다. 제일 잘 팔린 책이 뭐냐면 복부초음파 14일 완성 하는 책인데 아마 보신 분들인데 지금 이제 책이 이제 절판됐습니다. 그 책이 한 4,000권 팔렸거든요. 저는 돈 제법 됐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일본의 책인데 책 제목은 복부 초음파 풀코스 하는 책인데 풀코스 그게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챕터 1에서 12에서가 이제 이렇게 풀코스 풀로 다 이제 한다 이런 뜻인데 복부 초음파 풀코스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안 좋죠. 그래서 내가 복부 초음파 14챕터 14인데 14일 완성 이랬더니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14일 만에 완성하는 거 그건 좀 거짓말 완전히 좀 뻥쳤는 거죠. 뻥쳤는 제목을 잘 지어야 책이 잘 팔립니다. 책도 영화도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제목이 나쁘면 흥행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제법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책을 내다 보니 그 말고 다른 출판사도 내고 이래서 책을 이제 14권 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이제 갑상선하고 뭐쪽 유방하고 경부 책인데 그 책은 사실 내가 내고 싶었는 책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원장님 이거 하나 출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니까 얄보한 책이고 조금 얇은 책이라서 그냥 그 시간이 좀 그때 좀 있어가 그때 내더니 번역은 2년 전에 끝났는데 이제 나왔어요. 그 출판사 여러 가지 일이 밀려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는 책도 얇기 때문에 책값도 번역도 좀만 받았습니다. 출판사도 작은 출판사니까. 요번에 그것을 또 내보고 원장님 요번에 또 책 한 권 번역했으니 요번에도 한 권 번역해 주시죠. 이 책을 탁 가져왔어요. 이 책은 작년에 나왔는 책인데 괜찮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이 괜찮다. 사진도 좋고 이렇게 사진도 좋거든요. 요새는 책이 글씨가 적고 그림이 많이 잘 팔립니다. 그리고 두꺼운 책은 안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글씨가 빡빡하면 요새 사람은 책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글씨는 작고 그림이 많아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책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출판사에서 내보고 번역해달라. 그래서 그럼 당장 내가 이 책이 마음에 들면 당장 번역하지. 언제까지 해주면 되겠노? 9월 달에 책을 내야 되는데 8월까지 좀 해주십시오. 8월까지 뭐 할 거 없죠. 그거 문제 없다. 한다. 나는 책 번역하는 걸 금방금방 하니까 문제 없다. 그래서 나는 책을 왜 번역하면 집에서 안 하거든요.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책꽂이 이렇게 책 보는 보면데 이제 그 꽂아 놓고 환자 오면 환자 보고 환자 없으면 번역하고 환자 이런 거 해요. 그렇게 이제 짬 시간에 한 줄이라도 번역하고 또 환자 보고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에 또 이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문제 없죠. 빨리 하면 다 하는 거죠.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책을 번역할 때 우리 딸이 좀 도와줬습니다. 셋째 딸이 있는데 셋째 딸이 내가 이제 네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월가대학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가천대학의 방사선과 이제 시켰어요. 나중에 총바사 시키려고.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좀 시켰어요. 하기 싫어하는 애를 좀 이렇게 푸시죠. 야 일본어 좀 해라, 좀 해라. 그냥 끄적끄적 좀 하더니 그래도 좀 번역하면서 이제 내가 번역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의학을 했으니까 오자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워드 치면 오차가 무지하게 많이 안 납니까? 나는 또 번역할 때는 이제 워드를 치는 게 아니고 A4 용지에다가 글자를 쓰거든요. 아까 제가 쓰시는 게 그거 내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워드를 자료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책을 나오면 책 이름에 내 이름하고 우리 딸 이름하고 같이 공역으로 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 내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TV에 나가 아침마당에 나오면 대부분 알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의사가 뭐 아침마당에 나올 일은 별로 없죠. 그래 쉽게 말하자면 의사가 제일 좋은 방법, 알리는 방법은 TV에 자주 나오면 제일 좋죠. 그건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잘해야 롱런하는 거죠. 스타 일이 있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하는 길입니까? 학회 논문을 밝히는 길이죠. 학회 논문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죠. 그러면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책을 내는 게 좋은 방법이죠. 책을. 그러면 책을 내는데 뭐 저처럼 번역도 내도 되고 정리를 내도 되고 이렇게 책을 내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꼭 책을 안 내도 됩니다. 유튜브에다가 정리해 올리시거나 유튜브에 강의를 캠코더를 찍어 올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뭐 책보다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에 내는 게 더 요새는 임팩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 가지를 하고 나면 강의를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거나 남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또 자기 자신을 알리는 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시대는 PR 시대 아닙니까? PR 시대죠. PR 시대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전을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비자를 새로 끊으려면 SNS인가 뭐 그걸 내야 된다 하는 말이 한번 보신 적 있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SNS나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나쁜 글을 쓰거나 반미 글 같은 걸 쓰거나 이래 되면 나중에 미국에 가는데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런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영원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그런 거 안 나옵니까? 회사 직원끼리 위에 높은 사람 욕하다가 친구한테 위에 대장 보스 욕하는 거를 서로 주고받다 잘못해가지고 그 글이 보스에 욕하는 수가 있어요. 있어요. 손가락 잘못 누르면 가버리잖아요. 그럼 보스 왜 돼요? 이놈의 새끼. 내가 가봐야 안 놔두겠다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꼼짝, 그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SNS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남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피하라는 시대가 되고 앞으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앞으로 회사원 경우에는 회사를 옮길 때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블로그나 그걸 전부 다 가지고 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옛날에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죠. 미국의 사람이 회사원이 좀 전문가나 회사원이 자기가 회사를 바꾸지 않습니까? 의사인 경우나 직원이 바뀔 때는 자기가 이때까지 논문 발표했는 목록 학회했는 한 보따리를 해요. 우리는 그냥 이력서 한 장이지만 미국에는 서류가 이렇게 파일에 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했는 걸 전부 다 그걸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가 그걸 회사에 제출을 한
그걸 보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평가하는 시대.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죠. 그 사람 채용하는 사람의 그 이름만 닥쳐가 네이버에 닥쳐버리면 다 나와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선생님들이 앞으로 자기 자신의 그 조그마한 성취도 모두 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어디든지 다 올려야 됩니다. 올려놓아야만이 많이 남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면 더 심해졌는 게 중앙 집중이 더 심해집니다. 정보의 발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정보의 발신. 정보를 발신하는 사람이 그걸 주도권을 잡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뭐 샤넬이나 루비통이나 이런 명품가 이제 옛날에는 그 패션쇼를 전 세계에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가령 같으면 이제 뭐 아시아 같으면 일본 동경도 하고 오사카도 하고 교토도 하고 상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왜냐하면 판촉하기 위해서. 요새는 그러지 않죠. 요새는 그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워낙 그 인터넷이나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거의 파리나 밀라노나 뉴욕이나 몇 군데 하고 이제 뭐 아시아 오는 거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령 뭐 북경 올림픽을 한다 또는 뭐 동학교 올림픽 한다 또는 뭐 특별한 아주 큰 대형 이벤트 있을 때는 이제 아시아에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 이런 데서 하고 할 때는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대행하 해가지고 화롭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패션쇼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와가 보지만 이제는 전부 인터넷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보고 인터넷 보고 꼭 필요한 사람은 이제 밀라노라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보를 발신을 하는 사람이 주도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자기가 자기의 정보를 많이 발신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서론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강의입니다.